이번 문제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비교적 물음이 정교하게 돼 있어서 그 순서대로 쭉 좀 차분하게 따라가시면 실제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볼까요? 21년 6월 1일 현재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 회사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금 기업 가치가 지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하나는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 표를 보시면 이미 투자 끝나서 현재 운용 중인 자산이 있고, 두 번째,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안의 순 현재 가치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 상정하면 될까? 새로운 투자는 아직 실행을 안 했고, 단 그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공시가 된 시점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시가 되면 공시한 시점에서 예상되는 NPV 순 현재 가치가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시 시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평정의 기업 가치는 비즈니스 상황 두 가지 상황이야. 상황 1 또는 2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래 같이 변동한다. 각 상황별 기존 자산 가치, 투자한 NPV 정보가 주어졌네요. 확률 각각 50%, 상호 배타적. 자, 위험 중립성 가정한다. 위험 축성 가정한다는 건 기대 가치 통해서 분석하면 된다. 이 정도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중립자한테는 기대 효용 극대화나 기대 가치 극대화가 동일한 거라서 기대 가치 비교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면 되겠구나. 자, 시장 가치 평가한 기업 가치.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이미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고 이거는 아직 실행은 안 됐는데 실행하고자 하는 투자안이 예상되는 순 현재 가치다. 자, 이제 이 투자안 이번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고 투자 실행을 위해서 100억의 초기 투자 비용 요구된다.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은 현재 보유 중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실행하려면 100억의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는 배제가 된다.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럼 증자는 전부 뭐 신주주죠. 새로운 주주 집단한테 전액 증자가 이루어진다. 자, 부채는 차입할 수 없다. 부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이제 가능한 요 투자 비용 조달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UV로 조달하든지.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현금성 자산. 투자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냐 없냐. 얘가 없다면 결국 증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 문제의 흐름은 요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부익 조달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부익이 없어서 신주 조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최종 마지막 물음인가 뭐 말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결론 확인하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자본조달 순위론 기억하시죠? 자, 정보 불균형 하에서 자, 기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유리한 건 뭐다? 유부익, 내부 금융이죠. 내부 금융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외부 금융을 해야 되고, 순위 이론에서는 부채도 가능하죠. 그래서 부채가 더 유리하고 신주 발행이 가장 불리하다. 이게 순위 이론이잖아. 여기서는 부채는 쏙 빠졌잖아. 그럼 당연히 순위 이론 적용하면 유부익 얘가 유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증자하는 건 당연히 불리한 거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는 대리 문제가 없나. 아무튼 경영진이 기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 이게 자본조달 순위론의 기본 가정이잖아요. 그 순서가 생긴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부를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순서야. 내부 금융이 좋고, 자, 신주 발행 불리하다 이거잖아요. 자, 이 모두는 공공정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1번 물음 바로 보실까요? 자, 경영진이 투자들과 동일하게 어떤 비즈니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 그냥 확률 분포만 알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둘 중에 어떤 상황이 실현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증자 및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자. 새로운 비즈니스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현재. 자, 투자들 평가는 평정의 기업 가치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건 뭐 계산 다 해줬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아까 확률 반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10억 또는 90억. 자, 반반. 그래서 150억. 자, 아무튼 공시만 돼 있고 아직 조달 투자하기 직전 상태야. 그 상태에서의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150. 그럼 이건 당연히 누구 걸까? 이건 당연히 기존 주주 거죠. 기존 주주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양가로 1번. 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 100억을 조달해서 투자한 후 기존 주주의 기업가치 배분 비율, 기존 주주의 기업가치 배분 비율. 곧 뭐 지분율이겠죠? 지분율. 그 다음에 두 가지 물어봤어요.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각 비즈니스 상황에서 각 상황별 기존 주주가 차지하게 되는 기업가치. 이건 금액이겠지. 자, 우선 자, 유상증자 통해 100억 조달 투자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100억 증자 조달은 전부 누구한테? 신주주한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신주주 거지. 신주주. 자, 그러면 기존 기업가치 150, 이게 기존 주주 거, 증자 조달한 거 신주주 거. 총 얼마? 250이네요. 그 중에 기존 주주 거니까 분의 150 이렇게 되겠네. 60%인가요? 지분율 자 60%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각 비즈니스 상황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게 되는 기업 가치를 계산해라. 자, 지금 100억 증자 조달해다가 투자를 했어. 그럼 이제 요건 아까 자 사업 공시만 돼 있고 투자를 하기 전이죠. 그럼 추가 조달 투자까지 하면 이거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100억 플러스 100억 플러스. 자, 그러면 상황 1에서는 투자 후 총 얼마? 310. 상황 2는 190이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쪼개갖는 거야? 기존 주주가 60%, 신주주가 40%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 상황별 총가치 310하고 자 190이에요. 자, 그거를 기존 주주 지분율 60% 곱해서 최종 기존 주주가 가져가는 가치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숫자로 바로 확인 가능하겠죠. 해답 보시면 60%. 그 다음에 자, 투자 후에는 투자 금액 추가되어서 총 310, 걔 60%, 186이네요. 그 다음에 상황 2에서는 투자 금액 100 얹어서 190, 60%, 110, 4. 그 다음에 1번 물음 안에 소물음이 또 하나 있군요. 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증자 및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각 상황에서 증자 및 투자를 하는 거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뭔지 설명을 해봐라. 그럼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냥 투자라고 할게요. 투자 하는 경우, 투자하지 않는 경우. 자, 각 상황별이야. 각 상황에서. 그럼 상황 1, 상황 2. 투자했을 때 각 상황별 기존 주주가 차지하게 되는 기업가치 다 구했잖아. 아까 얼마 나왔나요? 상황 1에서 186인가 나왔네요. 186. 그냥 억 뗄게요. 186. 그 다음에 요거는 114가 나왔군요. 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가치 그것만 남게 되지. 그게 또 누구 거야? 그게 기존 주주 거죠. 자료표를 잠깐 다시 보실까? 투자 안 하면 얘도 사라지는 거야. 맞아요? 투자 안 하니까 NPV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 뭐만 남는 거야? 요거만 남는 거야. 투자 안 하면. 자,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면 상황 1에서는 190. 자, 상황 2는 80이겠죠. 상황 1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기존 주주한테 더 유리해. 상황 2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해. 자, 그래서 이제 상황 1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요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거고, 상황 2에서는 투자하는 거, 요게 더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라는 걸 제가 해설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왜 그럴까? 분명히 NPV 0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상황 1 더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게 돼. 요즘 의아하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까 이 지분이 확인됐죠? 자, 기존 주주 지분이 60%야. 신주주 지분이 40%야. 그럼 투자하고 안 하고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겨? 투자 안 하면 기존 운용 중인 자산 가치를 기존 주주가 다 갖는 거잖아요, 이거.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기존 거 포함해서 지분대로 쪼개서 가져가게 돼. 그러면 자,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자, 투자를 하고 나면 지분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다 내 거였던 이 중에 60%만 내가 가져가고 40%는 신주주한테 떼줘야 돼. 그럼
그럼 투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는 어때야 돼요? 요 새로운 투자를 통해 지분에 따라 가져오는 가치가 뺏기는 가치 190 중에 40% 뺏기잖아. 뺏기는 가치보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60% 지분 고려해서 얻어오는 가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 걸 뺏겨서 손해보는 부분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 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자, 이번에 경영진은 자,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 비즈니스 상황을 자, 먼저 알고 증자 및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 사실을 투자들이 안다고 가정하자. 그 얘기는 일종의 신호효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경영자만 알고 있는 정보지만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걸 통해서 정보가 없던 일반 투자자들이 그 정보의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현재 투자들이 평가하는 병정의 기업 가치를 계산해라. 여기서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아까 현재라는 건 뭐였어? 아직 조달 투자는 하지 않은 상태. NPV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거기 현재 상태야. 자, 비즈니스 상황을 알고 한다 그러면 상황 1에서는 어떻게? 아까 상황 1에서는 투자 안 하죠?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자, 기본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 되겠다. 아까 요 밑에 두 개야 요거. 자,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령가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거지. 얘죠? 기존 자산 가치만 얻게 되는 거지. 190. 상황 2에서는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 요걸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 현재 시점은 자, 투자 좀 할 거다라는 얘기지 투자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투자 원금을 집어넣지 말라 그 얘기하려는 거야. 자, 그때는 요거 당연히 포함해야죠. 투자할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NPV 반영한 기업 가치가 상황 2에서의 기업 가치가 되겠죠. 요거 포함해서 얼마? 90 이렇게 돼야 되네. 확률 반반이에요. 그렇다면 확률 반반 현재 시점의 평가는 자, 기업 가치 총 280에 140 되겠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 병정이 현금성 자산을 다음같이 부여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내부 금융, 유부익 이용이 가능하다. 상황이 바뀐 거야. 자, 그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시장가치를 평가한 기업 가치는 아래와 같다. 자, 최초 아까 제시된 정보에 비하면 현금성 자산 100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00을 투자 자금으로 좀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경영진이 투자들보다 비즈니스 상황을 먼저 알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현재 기업가치, 그 다음에 경영진이 투자들과 동일하게 비즈니스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현재 기업가치 차이를 구해라. 자, 아까 유상증자 해서 조달해야 된다면 결국은 상황 1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기존 주주한테 더 유리하다. 상황 2에서는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반면에 보유 현금을 쓰게 되면 투자를 통해 얻게 될 NPV 자체가 자, 이젠 전부 누구 거야? 100% 기준 주주 거지.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NPV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자, 그럼 무조건 투자하는 게 기존 주주한테 유리한 거야. 보니까 NPV 0보다 커. 0보다 커. 그럼 상황 1이든 2든 또는 상황을 먼저 알든 알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니까 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에서나 다 투자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두 개 구해서 기업가치 차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두 상황 모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럼 상황 1에서는 310, 상황 2에서는 190. 그럼 확률 각각 반반이냐? 총 얼마인가요? 500인가요? 그럼 확률 절반, 확률 절반. 자, 250이겠네요. 다시 얘기하지만 뭐 때문에? 회사가 부여한 현금, 곧 유부익 내부 금융으로 조달할 상태가 되면 어차피 모든 NPV는 다 기존 주주한테 귀속이 된다. 반면에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 유상증자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주주 지분율만큼을 떼줘야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자로 조달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현금성 자산을 투자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나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알고 해도 250, 알지 못하고 한다 해도 기대 가치가 250, 둘의 차이는 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물음 1에서 3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정보 비대칭화해서
자,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재무 관련 행동 세 줄 이내 기술해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미 포괄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정보 비대칭화에서 일종의 이 자본 조달 순위 이론, 마이어스 마즐로프 이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주식주에서 보니까 현금성 자산 유백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나 NPB형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투자해.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에 손실이 없어요. 반면에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상황 1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NPB형보다 큰 N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못해서 기업 가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NPB형보다 큰 애를 이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가급적 최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자, 여유 현금을 좀 평소에 보유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자, 유보시켜다가 그거를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